자, 교재 387페이지에요. 환매입니다. 환매란 것은 거기 의에 보세요.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매도인에게 유보, 남겨두기로 하는 약정을 환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권을 상대방 매수인한테 넘겨주고 동시에 그 매매계약 하면서 말이죠. 그 소유권, 재산권을 다시 매도인이 되사겠다. 일정한 기간 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환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환매의 법적 성질은 뭐 견해가 나뉩니다만 보통 환매권 자체가 해제권과 유사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해제권이라고 하기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거기는 견해 대립이 있을 정도니까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환매가 뭔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반드시 환매라는 개념은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환매는 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동시에 한다.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뭐 나중에 생각나가지고 야 이거 환매 내가 되살게. 그때 니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내한테 팔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환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매 계약은 매매 계약을 할 때 거기서 바로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라는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자, 이때 환매하는 요건 한번 보실까요? 388페이지 환매 요건은 첫 번째,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채권이든 관계없어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거래하는 행위는 다 될 수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환매 특약을 붙여야 됩니다. 자, 그죠? 매매 계약을 할 때 동시에 환매 특약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동시에, 그죠? 이걸 하는 겁니다. 이 환매 특약의 내용은요, 환매 특약의 내용은 보통 이렇습니다. 환매할 수 있는 권리,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인데요. 환매권 이것을 매도인에게 보류, 유보해 둔다. 보유한다는 거죠. 이렇게 약정하고 그 다음에 환매 대금을 일반적으로 정하고 환매 대금 이게요. 그 다음에 환매 기간 이것을 정합니다. 이 세 가지에 관한 약정을 우리는 환매 특약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환매 대금은 뭐냐? 환매 대금은 당사자끼리 약정하면 되죠. 특약에서 대금을 정하면 돼요. 다만 만약에 당사자가 이 환매 대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여기에 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금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들어갔던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요. 매수인의 부담한 매매 비용이요.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을 환매 대금으로 한다 이렇게 해요. 다만 이것은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약정이 우선이에요. 약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순위로 이렇게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계약에서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 다음 환매 기간은요. 환매 기간은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되는데 이 약정이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기간의 약정의 제한이. 그게 뭐냐면 부동산의 경우는 5년 내까지만 인정해요. 5년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 더 짧아요. 그죠?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죠. 이 안에서 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정하라. 이것은 성질상 환매권이라는 권리가 형성권이거든요. 형성권은 재산권입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니까. 물론 그러니까 양도 상속이 가능하죠. 양도 상속이 가능해요. 환매권 자체가요. 자, 그러면 이 환매권은요. 당사의 약정이 5년 내, 동산은 3년 내 이렇게 제한하되어 있는데 이 3년, 5년의 성질이 뭐냐?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럼 만약에 당사자가 부동산을 환매하면서 5년을 초과하면 5년으로 간주해버려요. 동산을 매매계약하면서 환매특약했을 때는 만약에 3년을 넘었다면 3년으로 간주해버려요. 또 당사자가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아 버리면 부동산에서는 5년으로 간주해버리고 동산은 3년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리고 한번 이 환매 기간을 정해버리면 다시는 연장할 수 없어요. 이 기간 내일지라도 연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환매특약이다. 환매특약. 자, 그러면 환매특약 이 내용 있잖아요. 환매권 특히 그죠? 이 환매권은 부동산의 환매다. 근데 이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때는 환매권의 등기가 가능해요. 등기. 환매권 등기가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요 환매권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요, 요게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이 이전 등기 할 때 요 등기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동시에 환매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동시란 단어가요. 두 번이에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계약이 하여 부동산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동시에 환매 등기를 해야 돼요. 이때 환매 등기는 환매권자가 매도인이다라고 등기하는 거죠. 자, 이때 이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합니다. 이 소유권 등기에 딱 붙여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요.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1호 이렇게 해서 딱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부기 등기란 거예요. 자, 이렇게 등기하면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겠죠.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환매라 그래요. 환매. 자, 환매를 하게 되면 환매권 행사를 한번 해보죠. 이제 환매했으니까 두 번째 환매를 행사해 봅시다. 행사. 자, 환매 행사는요 389페이지예요. 환매의 행사는 환매권 행사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요. 당연히 일단 환매 기간 내에 해야 돼요. 환매 기간을 지나버리면 이거죠. 이 환매 기간을 지나버리면 환매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해야 돼. 두 번째는요. 환매 대금 약정된 금액을 현실적으로 내놔야 합니다. 환매 대금을 현실 제공해야 해요. 이게요. 즉, 종전의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말입니다. 약속한 이 환매 대금 있죠? 이 환매 대금을 상대방 매수인한테 내놓으면서 현실 제공,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를 해야겠죠. 환매권 행사에 의사표시할 거예요. 이 의사표시는 물론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매할게 돈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매권 행사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부동산이니까 너 앞에 있는 등기 나한테 넘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난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부동산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겠죠. 이 청구권은 우리 판례가 환매권자가 야 소유권 등기 나한테 넘겨 이렇게 할 때 이 등기 청구권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환매권 행사했다고 소유권 되는 게 아니니까 이때는 환매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와야 소유권 지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법상으로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채권적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채권적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채권적이다. 아직 소유권 못 지대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문제되는 게 뭐냐면 환매 대금을, 즉 종전의 대금을 환매 대금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금, 종전의 대금에 관해서 대금의 이자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자 부분하고 대금의 이자 이거와 그 다음에 그 상대방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을 가지고 사용 수익하고 과실 자기가 뭐 임대했다든가 하면 법정 과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의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과실, 그러니까 목적물의 과실, 이 두 개는요 사실은 이자와 과실은 서로 주고받고 돌려받고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 돌려주고 돌려받는 건 이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또 이자나 과실에 이게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예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는 이 이자와 여기에 있는 과실은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상계로 간주해 버려요. 이렇게 우리 민법에서 상계로 간주해 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대금의 이자나 매수인이 취득하여 사용했던 그 법정 과실 등 과실의 이 두 개 이자와 과실은 서로 주고받을 상환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법에 있는 이자와 과실에 관해서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만약에 말이죠. 행사할 때 부기 등기가 되어 있는 환매권, 요거요. 환매권 등기가 되어 있는 요런 경우요. 요런 경우에 만약에 매수인이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제3자한테 처분해 볼 수 있겠죠. 그 부동산을. 그죠? 그러면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전득자. 그럼 이때 매도인은 환매권을 가지고 매수인한테 환매권 행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3자인 전득자,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전득자한테 직접 행사하는 거냐, 이게 문제되는데 여기에 환매권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이 등기를 행사하는 것은 바로 누구한테 행사한다? 의사표시를. 그래서 전득자한테 직접 하면 돼요. 제3자한테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면 이게 바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전득자에게 직접 행사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환매권 행사와 관련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공유 지분도 환매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똑같은 법리로 하면 되는데 환매권 행사하기 전에 공유물 자체가 분할되면 어떻게 될까? 분할됐다면 환매권은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그 환매권의 대상이 되는 지분권을 양수받은 산 사람이, 매수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그 부분을 또는 그가 받게 될 대금을 바로 환매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 그죠? 명문으로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환매 제도를 사례 문제로 잠깐만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갑이 자기 건물, 이게 아마 한 10억 정도 가는 건물인데 자기가 지금 현재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니까요. 을한테 이 건물을 7억에 매매 계약했어요. 매매 계약하면서 여기에 매매 계약할 때 환매 특약을 한 거죠. 환매 약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환매 약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 하면 5년 내에 환매 약정입니다. 5년 내에 대금은 자 7억이니까 5년 했으니까 내가 9억을 줄게. 9억을 돌려줄게. 이렇게 해서 환매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요게 매매 계약할 때 이렇게 같이 동시에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했다. 요게 뭐예요? 요게 환매 약정이에요. 자, 이러고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갑이 이 건물 소유권을 대금을 7억을 받고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등기 이전하겠죠. 이전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도 여기 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건물이 없어지고 소유권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이 환매권 등기된 요 내용, 환매권 갑에게 있다는 요 내용을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요. 요때 같이 환매권 등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환매권 등기. 자, 요때도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권 등기를 뭐 한다?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요게 환매 등기죠. 요게 환매 등기, 환매권 등기예요. 자, 요때 환매권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죠? 부기 등기.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요게 부기 1호 이렇게 쓴다는 거죠. 부기 1호. 이게 만약에 3번 등기면 3번 부기 1호 이래 놨죠. 이렇게 해서 등기부에 가치를 붙여놓는다. 자, 이런 상태에 있다가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5년이 접어왔어요. 5년이 다 돼가니까 여기에는 갑 환매권자죠. 이 사람이. 환매권자 갑이 자, 만약에 을이 이렇게 소유권을 그냥 갖고 있으면 을한테 환매권 행사해서 여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면 되죠. 이렇게. 그게 이제 되는데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돈이 또 필요하니까 만약에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을 양도했어요.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어요. 이렇게 이전해주고 건물을 여기가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병이. 자, 이렇게 제3자죠. 전득자 해도 좋습니다. 여기가 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5년이 접어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드디어 행사할 때 얘한테 행사해야 되냐 아니면 을한테 행사해야 되냐? 바로 직접 이렇게 행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직접 이렇게 행사한다는 거예요. 환매권 행사를. 야, 나 환매권 행사할게. 돈 5억 여기 있다. 돈 9억 여기 있다. 자, 이때 환매권 행사할 때는 반드시 요 범위 안에서 해야 되죠. 요 범위 내에서 직접 행사해야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9억을 제공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소유권은 갑한테로 이전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다. 그죠? 이게 바로 환매제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환매제도다. 자, 요 내용들을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환매. 특히 환매제도는요. 환매제도는 돈이 급할 때 금전 융통하는 모습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는 매도담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390페이지에 환매 효과 볼까요? 기본적 효과는 환매의 법적 성격에서 해제권 유보부 매매를 보는 견해에 따르면 바로 해제권 행사와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환매권 행사하고 나서 소유권을 다시 이전 등기해 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환매권 행사할 때는 꼭 반드시 보세요. 환매 기간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환매 대금을 제공해 줘야 되죠. 여기 돈 내놔야 된다 이랬습니다. 자, 기타 효과 볼까요? 기타 효과 보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그래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기한 것을 본다 했죠. 야, 여기도요. 조심해야 될 게 언제나 상기한 것을 본다가 아니라 달리 정할 수는 있죠.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했다면 그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과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민법상 서로 과실 내놔라, 이자 내놔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의미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해야 한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죠?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근거해서 다 적용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재매매 예약이라 했죠. 이 재매매 예약은 재매매는 뭐예요?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매매 계약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매도인이 매수인이 되고
매수인이 매도인이 되는 그러한 두 번째 매매예요. 재매매는. 그죠? 첫 번째 매매, 1매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때는 매도인이 갑이었고 여기는 매수인이 을이다. 이렇게 해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매매예요. 그럼 이때 두 번째 매매는 여기에 매도인은 을이 되고 매수인은 갑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형태의 매매 계약이 재매매 계약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걸 재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재매매 하기로 예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매매 예약 배웠잖아요. 예약 완결권이 발생하는 그러한 관계죠. 예약 완결권. 그죠? 이게 보통 예약 완결권을 어느 일방 당사자, 즉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보유한다 해서 일방 예약으로 해석한다. 그죠? 그래서 일방 예약의 우리 민법 태도는 추정이다 이렇게 했죠. 일방 예약의 추정으로 해석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방 예약의 추정이니까 이거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 재매매 예약이란 요거는 환매와 차이가 뭐냐? 환매는 반드시 매매 계약, 첫 번째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되고 만약에 환매권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동시에 부기 등기로서 환매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재매매 예약이란 요것은요, 바로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재매매 예약은 이 매매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동시에 하지 않았을 때 재매매 예약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소유권 넘겨주고 다 했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 와서 생각해보니까 매도인이 야, 한 3년 뒤에 내가 다시 사야겠는데, 근데 매수인도 3년 뒤에 주면 이거 내가 샀는 거 팔아 먹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이 매도인이 매수인을 만나가지고 야, 어제 내가 내한테 소유권 넘겨준 거 있잖아. 그거 3년 안에 내가 다시 살 테니까 그거 내한테 다시 팔아라.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내한테 팔아라.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어제 산 매수인이 알아서 그러면 내가 안 그래도 3년 안에 내가 팔아야 되는데 잘 됐다. 내가 그때 내한테 팔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재매매 예약이란 거예요. 다시 매매 계약을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그럼 매도인 내한테 팔았잖아. 네가 그때 3년 되기 전에 네가 내한테 산다고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내한테 넘겨줄게. 이렇게 하겠죠. 그 예약 완결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매도인, 종전의 매도인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게 재매매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게 아니죠. 동시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두 번째 매매를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자, 이때요. 이 예약 완결권은 만약 부동산이 있으면 이 예약 완결권 등기할 수 있죠. 이 등기를 어떻게 한다 했죠? 부기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로 해라 했죠. 가등기. 예약 완결은 가등기예요. 그죠? 이거 여기 환매 등기는 뭐로 했어요? 부기 등기로 했죠. 부기 등기. 그러나 예약 완결권 이것은 가등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당사자 사이에만 권리 행사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야 되죠. 그런데 환매권이 등기됐을 때는 뭐로 했어요? 이 환매해주기란 을한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직접 행사해 주죠.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재매매 예약은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내요. 왜냐하면 명문 규정이 없어요. 해석상 인정하는 제도예요. 매매 예약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환매는 우리 민법 규정에 명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환매권 행사하는 방법, 그리고 그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이걸 잘 정리해 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환매 제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교환 볼까요? 교환? 자, 395페이지예요. 교환. 교환은 양 당사자 약정의 내용이
어느 일방이 재산권 이전해 주기로 약정을 하고 그 상대방 타방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 어떤 특정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을 하는데 이 두 개의 재산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을 보니까 대가적인 내용의 재산권을 서로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이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환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교환계약은 예컨대 이런 거죠. 갑은 건물이 5채가 있기 때문에 건물 10억짜리 건물을 이 소유권을 자기는 토지가 필요하니까 토지를 나한테 줄 사람이 없는가 찾아봤더니 마침 을은 토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한 10억짜리 토지를 위치도 갑이 생각하는 그 장소에 있고 해서 둘이가 만났네요. 만나가지고요. 갑이 을한테 이렇게 제시했어요. 야, 내 이 건물 10억짜리 건물 있잖아. 이거 내 소유권 내 넘겨줄 테니까 너 토지 소유권 내한테 넘겨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니까요. 이 을이요. 안 그래도 을은 뭐예요? 토지는 많은데 건물이 없단 말이야. 근데 건물을 하나 갖고 싶었는데 마침 적당한 장소에 있는 갑의 소유 건물을 내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만한 대가적 급부인 토지를 마침 갑이 가지려 하니까 갑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면 되겠죠. 을은요. 좋아. 내가 이 토지 소유권을 내가 넘겨줄게. 소유권. 이거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둘이가 약정을 하는 거예요. 약정. 여기는 건물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여기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이렇게 약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 개의 약정이 합치가 되면 이게 바로 교환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교환계약. 따라서요, 교환계약의 성질은 두 사람이요, 대가적 채무잖아요. 그죠? 대가적 채무예요. 그래서 쌍무계약으로서 유상계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둘이가 합의만 하면 돼요. 이렇게 약정하면 되는 거예요. 낙성계약이고 반드시 계약서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할 필요는 없어요. 분료식 계약이에요. 마치 매매와 성격은 같죠. 매매계약도 쌍무유상계약이요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이랬죠. 그래서 계약서 꼭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계약서 작성한다는 것은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죠. 그래서 분료식 계약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교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재산권 이전하고 그 타방도 재산권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여기에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성계약이라는 거예요. 용물계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물계약이 아니란 뜻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용어에서 차이가 크다는 법적 성격이 달라지고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교환계약에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격으로 보면 매매와 같은데 매매와 차이점이 뭐냐? 차이는요, 바로 여기에 반대급부가요. 여기에 반대급부가 여기는 대금이라는 금전이에요. 금전. 그죠? 매매에서는 반대급부의 내용이 즉 재산권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금전을 대등한 가치로서의 금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부분. 나머지는 뭐냐? 여기는 뭐예요? 재산권 넘겨주는 대상에 거기에 대가적인 뭐예요? 재산권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바로 재산권을 지급하겠다. 이전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바로 매매와 교환의 차이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매매나 교환이나 똑같아요. 법 이론이. 구조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 이럴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갑의 건물은 10억짜리예요. 가치가 10억짜리예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 토지의 가치는 9억짜리예요. 9억짜리. 그러면 10억짜리 주고 9억짜리 주고 이게 둘이가 합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금전으로 1억을 더 해서 줄게. 이렇게 하겠죠. 이 토지 소유권 9억짜리 하고 내가 금전 1억을 붙여서 보태서 내가 줄게. 이렇게 약속했네요. 이렇게 약속하니까 저기 갑이 좋아. 그러면 그러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갑은 10억짜리 건물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약정하고 을은요 9억짜리 토지 소유권 넘긴 거 동시에 대금 그 금전 1억 원을 붙여가지고 이전해주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해도 역시 뭐예요?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뭐예요? 바로 재산권 이전의 약정이 주가 되니까 여전히 교환계약이다. 이렇게 하겠죠. 교환계약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요게. 요 금전 1억 원 보충해서 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보충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에는 보충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보충금.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요 내용이죠. 이거는 뭐냐? 유상성, 대가성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보충하는 거죠. 여기에 유상성, 대가성 요 두 개를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 그래서 보충금이라고 합니다.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적용하면 되겠죠. 성격이 비슷하니까. 따라서 대금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매매 대금에 대한 요 규정을 그대로 보충금에다가 적용한다. 자,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교환계약은 됐네요. 즉 매매와 차이점도 알고 그 다음에 교환계약의 내용도 알고 그 다음에 특징도 이렇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거기 395페이지에 보면 교환계약에서는요. 약정함으로서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에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396페이지 가면 서로 교환의 내용은 금전의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라 재산권 이전에 관한 이야기다. 자, 만약에 그 재산권 이전에 있어서 가치가 대등하지 못할 때는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충금이라 한다. 그것이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에 보충금이란 서로 교환하는 목적물 또는 권리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는 경우에 그 차익을 보충하기 위한 금전이다. 여기에 보충금에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적용 그대로 준용한다. 해놨죠. 교환의 효력은 그래요. 매매 계약의 내용과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환매와 교환의 법리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